안녕하세요. 역사 유튜버 역사 프리즘입니다. 다양하게 역사를 좀 연구하고 싶어서 만든 역사 유튜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삼국사기 기편 제 첫번째. 요 한자도 세보니까 182자예요. 기 제1편. 왜 이련스님이 그 하도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시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냈을까? 요 시조 뒤 이야기가 조선이에요. 고조선. 근데 되게 신기하죠? 삼국사기에도 소금천씨가 나오고, 여기 처음 기편에도 소금천씨가 나와요. 물론 신라 본기를 읽다 보면 이제 소금천씨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나오진 않아요. 처음에는 삼국사기는 혁거세가 나오지만 이 유사는 처음부터 금천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인지 모르겠으나 아주 오래전, 단공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을 여기에 지금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되게 신기해요.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왜 먼저 시작을 했을까? 궁금해. 몇 번이고 한자를 쓰고 해석을 해보아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틀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금천씨 관한 부분도 있고, 신농, 염제 신농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사망오제에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먼저 넣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다면 저 역사 프리즘과 함께 다양한 각도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이 짧은 182자를 가지고 뭔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 당시 이련스님이 여러가지 책들을 보고 여러가지들을 확인하면서 맨 처음에 이 책 내용의 맨 앞부분에 이 내용을 넣겠죠. 왜 넣었을까? 저도 많이 궁금해요. 그 이야기들은 나중에 금문이라는 어떤 청동기 문명이 나왔을 때 그 청동기 문명에 이제 그 문자를 넣어서 새긴 것이 금문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이 시작과 함께 제기 문화예요. 그게 다. 제기라는 거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용기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술잔도 있을 거고, 숟가락, 밥그릇, 여러 가지들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제기에 관한 그 속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금문이에요. 여러분들 각골문과 금문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련스님도 그 당시 이 각골문과 금문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금문 해석이 아마 최근에 새롭게 조명되고 해석되어지면서 그 당시 때, 지금부터 한 800년, 900년 그 전에 이련스님이 생각하지 못한 역사들이 새로 밝혀진 것들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련스님은 아마도
그 당시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공자, 그리고 불교가 넘어와서 대승이 되고 소승이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스님이 취득해 가면서 얻어진 걸 가지고 책을 쓰셨겠죠.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한자는 182자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죠. 지금 펼서, 차례서, 그 뒤에 그 일자인지 가로 왈자인지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가로 왈자 같아요. 가로 왈자여서, 그러니까 가로 왈자가 아니고 날일자면은 그런 말이 되겠죠. 차례로 선 날. 근데 여기 지금 한자책을 제가 복사해 놓은 건데, 복사해 놓은 서점에서 가서 이제 어렵게 구입을 했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거는 가로 왈자예요. 그러면 펼서, 차례서, 예, 옆에 왈 라고 생각하면 그 뜻은 차례, 왈,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고, 만약에 저기 일자면은 그 과거의 어느 한 날에 있어서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182자 중에 첫 번째 들어가는 서와일도 어려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한자를 많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100자 정도는 일단 저는 알아요. 좀 더 알아요. 천자문에 그래도 한 400자 이상은 알지 않을까? 제 나이 이제 50인데, 저 초중고 다닐 때 한문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교육의 어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한자를 꼭 가리켜서 역사를 바로 알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대자, 큰 대자 옆에 이제 칠지라고 쓰여 있는데, 저걸 해석해 보면은 뭐 크게 박수쳐, 옛날에 성인이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더 스무스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박수 칠 만큼 성인이, 그렇죠? 다음에 그 방자하고 기자, 뭐 본뜰방이나 뭐 그 기본 기잖아요. 그러면 본보기로 뭐 그런 말이 되겠죠? 본보기로 예도, 그 예의 범절할 때 그 예자죠. 예도래, 즐길락, 흥하릉, 나라방인데, 그러면 옛날에 박수칠 만큼 성인이 있어서 본보기로 예도, 그다음에 즐기기를 하면 흥하는 나라가 뭐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스님이 되게 말을 되게 낭만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이 삼국사기는 그냥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몇 년도에 뭐 해서 했다, 뭐 했다. 삼국유사는 스님이 되게 이 구수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본보기로 예도, 즐기기 이렇게 하면 흥한 나라가, 그렇죠? 나라 방자니까 흥하릉의 나라방, 그러면 흥한 나라. 그리고 옆에 이제 어지린, 오르르이. 그리고 제가 그 잘못 써가지고 위에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밑에 거는 뭐 설자가 저기 뭐야, 그 위에 거를 보시면 이제 저게 베풀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질고, 옳고, 베풀고, 가르치는, 뭐 좋은 건 다 들어갔어요. 이게 스님이 뭘
하고자 하는 딱 그거에 이 말에 딱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스님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맨 처음에 어떤 문장을 이제 처음에 딱 쓸 때 그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성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박수 칠 만큼 아주 좋은 성인이죠. 그 성인이 이제 본보기로 이제 뭐 예라든지 다음에 뭐 즐길거리 뭐 이러면 이제 나라가 흥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질고 옳고 이런 것들을 이제 베풀고 가르치면 근데 또 옆에다 또 이제 즉을 쓰면서 곧즉을 쓰면서 괴이할 게자 괴이하고 힘있고 그다음에 어지러울 아니잖아요.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옆에 이제 귀신 신자인데 이어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어지는 건지. 근데 그리고 옆에 이제 있으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쳐서 즉 괴이하고 힘있고 어지러운 그래서 신이 있는데 옆에 이제 그 바소 불어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바소 불어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진 않았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그런 부분인 거죠. 옛날에 성인이 그러니까 박수칠 만큼 위대한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들은 이제 본보기로 예도도 되고 즐기기도 잘 즐기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이제 흥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흥하는 나라들은 어진도 있고 옳음도 있고 베풀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먼저 즉인데 이제 괴이하고 힘있고 어지러운 이런 신이 존재를 한다고 말은 하지 않는다. 스님이 뭘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스님이 과연 삼국유사 첫 소절에 나오는 이 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 지금까지 나온 단어에서 어떤 불교에 관한 이야기들은 없어요. 단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만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이련 스님이 썼었을 당시가 13세기? 1200년대 맞죠? 13세기. 세상의 정세는 완전히 장난이었겠죠. 계속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럼 이제 그럴련 써이 이제 그런 여기서 이제 그럴련이랑 써이를 합쳐서 이제 그런 임금제 임금왕 무슨 그러면 뭐 합치면 제왕이네요. 되게 지금 여기서 임금제를 넣은 건 그 왕들이 많은 이제 왕들이 이제 그 이거를 썼을 때의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왕이라고 쓴 건 그 제후들을 다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관리하는 왕이 이제 제왕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큰 왕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럴련 좀 넘어가는데 다시 볼게요. 그럴련 써있자에서 그런 제왕의 장수가 있어야 흥한다. 지금 저기서 장수장이 흥할릉. 그 뒤에 이제 그 어조서 야자 써가지고 이제 어조서 야자는 거의 다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보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런 거로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괴이하고 힘있고 어지러운 그런 것에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왕은 장수가 있어야
흥한다.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가슴, 부 목수명인데, 그러면, 마음에, 부호, 목숨,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줄수, 그림도, 책상자록, 이거 뭐죠, 그러면? 마음에, 부명, 마음의 부명을, 그림책 상자를 주고, 반드시, 있는데,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다르다. 것들이 위에 설명한 거겠죠. 그러니까 괴이하고 힘있고 어지러웠을 때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제왕의 장수가 있어야 흥한다. 저는 뭐 그런 뜻으로 생각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계속 연후, 그런 후로 능력, 그쵸. 능력, 탈 것, 변할변, 그렇죠? 그런 후로 능력, 탈 것, 이런 크게 변하는 것, 그리고 쥘악, 변하는 것, 쥘악, 대기. 요즘 대기라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제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지금 위에 말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그런 부명, 목숨, 이제 부명이 받는 것을 이제 그런 제왕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지금 큰 주제는 그거 같아요. 제왕 같아요. 그러면서 제왕이 이제 큰 그릇이라는 거는 이제 제사를 지고 그래야 큰 대업을 이룬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스님 말 진짜 어렵게 해놨어요. 네, 해석하기가 진짜 어렵네요. 그래도 삼국사기보다는 되게 이야기들이 재밌어요. 고로, 영고고, 고로, 하출도, 그러니까 하출도, 락출서. 그 하하고 락이랑 뭐 여러 가지들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연도를 무시하고 지금 이 제왕이라는 게 나오고 뒤에 이제 뭐 염제가 나오고 소금천씨를 저는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천씨가 나온 어떤 그런 해당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염제신문이라는 것도 꺼내고 이제 뒤에 이제 요도 꺼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출도 락출서, 이거는 그 삼서성에 있는 황하, 그러니까 요동과 요소를 나누는 그 지점에 있는, 저는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하, 낙수 뭐 이런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뒤에 문맥상 이루어지는 이 글들을 봤을 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그런 거죠. 이제 하출도 락출서, 그리고 성인이 잠깐 있어서 이루었다. 요 뒤부터가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완전 신화인 거죠. 이제 사망오제에 대한 신화인 거죠. 이제 뒤에 그 무지개 홍자에 줄을 놓자잖아요. 그 무지개를 두른 신모, 신의 어머니가 나을탄. 저 여기서 저 의자를 잘못 봐가지고 그 복희씨신데 오를 의자로 봤어. 그러니까 그 위에 그 강자 쓸 때 밑에 개진여자 안 쓰고 이제 거기까지만 쓰고선 밑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벼화자 쓰고 그 어지린이를 해야 되는데 전 잘못 봐가지고 오를 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했죠.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보고선 아 이게 희자구나, 복희시 희자구나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두른 신의 어머니가 희를 낳았다는 거죠. 그것은 구라예요. 나중에 그 근문을 한번 해석해 보면은 복희는 엄청 뒤에 사람이에요. 물론 고조선보다는 위에요. 예. 고조선보다는 그러니까 조선시대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시대보다는 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 근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저는 믿어요.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복희를 낳고 그리고 용감 여등 되게 말이 여등이 생염 그러니까 용감 여등이 저기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여등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용이 느껴서 여등이랑 그래서 날쌘 염 그래서 염이 날쌘 그리고 황제 황자에 아름다울 아자 그러니까 황아도 노라 그 다알궁이랑 뽕나무상이죠. 닭은 뽕나무상 그러니까 궁상지야 들에서 놀다가 있어 그 신의 아이들을 본 거죠. 그랬더니 그 신의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자칭 백제 아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백제 좀 틀리겠죠? 백제 아들 좀 틀리겠죠.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온 것 같네요. 182자가 이련 스님이 엄청 말들을 낭만적으로 하지만 어렵게 지금 이거는 고조선 이전의 시대를 지금 말하려고 처음에 써놓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시간적 순서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련 스님도 분명히 그때까지 전해지는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보면서 이제 이 처음에 이것들을 정했겠죠.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네. 교통. 참. 그러니까 정이 통한 거죠. 그래서 또 소, 호. 우리가 다 아는 소. 네. 그래요. 소금천씨예요. 그러니까 교통에서 소금천씨를 낳았대요.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대쪽간인데 간웅? 저는 저거 오랑캐 융으로 저는 생각을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오랑캐 융으로 생각했는데 저게 또 오랑캐 적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간적이죠. 간적이 또 이제 알을 삼켜서 참 여기서 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알은 사실 근문에서 얘기했을 때 염제 신농을 말합니다. 근데 좀 이련 스님이 살았을 당시에 해석해 놓은 어떤 그런 그 근문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그 설문해자를 보고서는 아마 해석이 됐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족보가 약간 변했겠죠. 그래서 난자 난이 그 신농을 저는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련 스님 때 그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단지 전설이나
혹은 이제 그 전에도 내려오는 어떤 그런 신화, 전설이라고 많이 생각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 때, 고려시대 때 이제, 이런 스님이 생각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이제 뭐, 응? 간적이 알을 삼켜가지고, 설을 낳고, 참, 그쵸? 다음에 또 이제, 강원이, 강원. 강씨가 최초의 성씨래요. 최초 성씨가 아니라, 강씨가 양족의 최초의 성씨. 예. 대체적으로 양씨하고 이제 웅씨가 이제 곰족이죠. 양과 곰이 이제 엄청 강했나 봐요. 그런 강했을 때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지금 담아놓은 거예요. 이련 스님이. 그러면 이제 보면 어쨌든 그 강원이 또 이제 신을 싣고 저게 이제 신을 리, 그러니까 신리라고 하면 이제 신발을 신는 신리. 다음에 자치적, 발자치적. 그래서 신을 신고 발자치 해서 저 기가 좀 저는 나무목 그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버릴 기잖아요. 와, 근데 저 시대 때도 저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뭐 그 기를 낳고 또 잉태해서 14개월 만에 요를 낳고 용이랑 대못 큰 데서 교접해서 그러니까 뭐 폐공을 낳고 다음에 스스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려서 뭐 어찌 뭐 다 기회가 기록하겠는가 뭐 쭉 써놓고 그런즉 삼국의 시조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